이 아토피 피부가 갑자기 악화되면 대부분은 온도 변화, 온도 충격을 먼저 따져야 돼. 더운 환경, 아니면 직접적으로 열이 노출됐는지, 심한 운동을 했는지 따져보고, 그리고 음식물 요인, 염증 유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알레르기를 유발했던 음식 같은 걸 따져보게 되겠죠. 그리고 흡입 알레르기에 노출이 됐는지, 애완동물이라든지, 아니면 꽃가루 같은 것들이 노출됐는지를 따져보게 됐죠.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데 특정 부위만 악화되면 긁은 거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갑자기 심해진 경우는 2차 감염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갑자기 악화되면 환자분들이 뭘 때문에 악화됐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추측을 하거든요. 왜 악화됐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라고 하거든요. 나의 생활은 바뀐 게 없는데 왜 뒤집어졌는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돈에 빠질 때 환자분들이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대충 이것 때문일 거라고 넘겨짓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뭘 했기 때문에 그게 아토피를 악화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빵을 먹었는데 악화됐어. 그러면 무조건 빵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걸 먹어서 악화됐으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바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걸 멀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범인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 비염이 갑자기 악화됐을 때 악화된 범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뭐 어떻게 찾아야만 하는지, 막연하게 찾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갑자기 악화됐어. 그런데 악화된 이유를 대부분 모르시죠. 그럴 때 제가 쓰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악화된 범인 찾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습진이라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동시에 악화인자이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요인에 의한 악화인자, 만성습진에 의한 악화인자죠. 왜?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알레르기를 치료하기도 어려운데 관리하기도 어렵죠. 만성습진도 관리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아토피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알레르기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레르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항원인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접촉, 흡입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게 알레르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꽃가루가 눈에 보이나요? 뭐 보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안 보이시죠. 애완동물 안 보이죠. 근데 영향을 미치죠. 반대로 만성습진의 인자는 외부적인 육기, 즉 열에 의해서 혹은 바람에 의해서 습도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더우면 악화되는 게 만성습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습하면 악화되는 게 만성습진이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는 알레르기와 만성습진에서 악화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걸 한번 따져보겠어요. 아토피 피부염이 갑자기 악화됐다. 그러면 아토피가 전신이 홍조가 증가하고 진물이 나고 붉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붓거든요. 악화인자가 심하니까 가렵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처도 존재하겠죠. 홍조, 진물, 해면화,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 그게 만성화됐을 때 태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색소 침착까지 되면서 까만 아토피 피부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알레르기 요인인지 만성습진의 요인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악화인자를 찾는 포인트죠.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갑자기 전신이 악화됐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신입니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가렵고 전부 다 심해지고 전부 다 힘들어. 그러면 전신에서 가려움증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신이 가렵고 진물이 나고 퉁퉁 부어있는 상태다. 그러면 알레르기 요인과 만성습진 요인 중에서 뭐가 더 클까요? 실제로는 알레르기 요인에 의해서 심해진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만성습진의 인자가 큽니다. 알레르기 요인은 두드러기처럼 국소 부위에 부종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만성습진의 악화인자는 전신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열이죠, 열. 더운 여름철에 축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토피가 다 악화되죠. 밖에서 심한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아토피가 전신이 다 악화되는 겁니다. 특정 부위만 악화되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실내에서 사무실에 히터를 빵빵하게 틀었어요. 그랬더니 전신이 다 가렵다고 하고 전신이 건조해지죠. 전기장판을 썼어요. 당연히 전신이 악화되죠. 그래서 실제로 열에 의한 악화는 전신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더운 환경, 심한 운동, 습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 전신 아토피가 다 악화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걸 바로 온도 충격이라고 했죠. 겨울철에도 마찬가지로 온도 편차에서 악화된다라고 했죠.
반대로 전신의 아토피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만 악화될 수가 있어요. 특정 부위, 목만 악화된다든지 얼굴만 악화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이럴 때는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성습진에 의한 악화인자와 알레르기 요인에 의한 악화인자가 동시에 관여되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냐면 얼굴이 악화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눈 주변이 붓거나 코 주변이 붓거나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경우는 알레르기 요인에 노출되는 거죠.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가 생기면 코가 막히고 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야외 활동을 많이 했는데 꽃가루에 노출이 돼서 그랬더니 눈이 퉁퉁 부을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 부위, 즉 접촉된 부위에 악화인자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인으로 악화되는 건 알레르기 요인에 의해서 접촉되는 건데 대부분 흡입 알레르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꽃가루나 애완동물이겠죠. 그래서 제가 애완동물 아토피가 있는 경우는 얼굴이 유난히 더 심한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왜? 잘 때 수면 중에 알레르기 인자가 얼굴로 미치거든요.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먼지가 둥둥 떠다니다가 밤이 되면 쓱 내려오니까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특정 부위, 얼굴만 악화되는 경우는 애완동물이나 이런 항원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정 부위 중에서 갑자기 악화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려움만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특정 부위만 악화되거나 아니면 전신이 악화되거나 할 수 있는데 가려움증이 특별히 더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가려움증이 더 증가하는 경우라면 대표적으로는 음식물 요인이 큽니다. 음식물 요인 중에서는 알레르기 음식보다는 염증 유발 음식에 의해서 더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알레르기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하게 먹었을 때 염증 반응이 전신으로 생기는데 가려움증이 지속되지는 않는데 염증 유발 음식은 점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튀긴 것, 기름진 것, 매운 것, 그리고 과자나 빵, 인스턴트 같은 걸 먹으면 전신이 가렵다고 합니다. 바로 즉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레르기 음식 같은 경우는 천천히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천천히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콩을 먹었어. 그러면 바로 가렵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후 혹은 그 이상에서 가려운데 염증 유발 음식 같은 경우 과자를 먹었다. 그럼 바로 가렵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전신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음식물 요인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특정 부위만 또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만 악화된다든지 손목만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발만 악화된다든지 오금만 악화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악화인자는 요인은 뭘까요? 이건 긁어서 그렇습니다. 외상입니다. 외상. 긁어서 특정 부위만 악화될 수가 있죠.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을 치료하게 되면 10군데 아토피가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치료했는데 9군데는 좋아져. 근데 한 군데만 악화돼요. 그럼 뭘까요? 긁은 겁니다. 가려움증에 의해서 외상에 의해서 악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부위가 악화되면 긁는 외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병이 하나 있어요. 나는 긁은 게 아닌데 악화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특정 부위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차 감염입니다. 세균 감염이 됐을 때는 특정 부위만 악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세균 감염에 의해서는 황색포도당 구균에서 악화된다 그랬는데 그게 코 주변, 귀 주변에 세균이 사는데 그게 긁어서 혹은 만져서 세균이 증식된다 그랬죠. 농가진 같은 경우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농가진이 발생하는 부위는 목이라든지 귀 라인, 얼굴 쪽 라인에 많이 발생을 하고 특별하게 이제 뭐 팔이나 이런 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손이 많은 가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복병이 2차 감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로 악화인자는 뭐 불규칙한 생활, 늦은 수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인데 사실은 이게 아토피 피부염에서 늘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갑자기 악화되는 요인은 아니에요. 불규칙한 생활, 뭐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했다 불규칙한 생활을 가끔 하는 분은 안 계시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늘 받잖아요. 크게 악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아토피 피부염이 갑자기 악화되면 대부분은 온도 변화, 온도 충격을 먼저 따져야 돼요. 더운 환경 아니면 직접적으로 열이 노출됐는지 심한 운동을 했는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음식물 요인, 염증 유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알레르기를 유발했던 음식 같은 걸 따져보게 되겠죠. 그리고 흡입 알레르기에 노출이 됐는지 애완동물이라든지 아니면 꽃가루 같은 것들이 노출됐는지를 따져보게 됐죠.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데 특정 부위만 악화되면 긁은 거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갑자기 심해진 경우는 2차 감염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